지금 경제 상황하고 지금 정부가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집값 지금 이제 하락한다고 하시는데 하락세가 언제까지 좀 이렇게 쭉 이어질까요? 언제쯤? 충분히 빠졌을 때. 충분히 빠졌을 때 그 충분히가 충분히 모르죠. 네. 모르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신호가 나와요. 네. 충분히 빠졌을 때. 뭐냐면 충분히 빠지면 수요가 다시 증가합니다. 아, 네, 네. 수요가 증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해요. 네. 이유 없이.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빠지거나 가격이 안 오르는데 수요가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나와요. 네. 그때가 그럼 바닥이에요.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화의 가격이 그래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를 10개 정도 추려요. 많다고 생각하면 5개. 근데 이상하게 가격이 계속 빠지는데 거래가 돼. 한두 건. 이렇게 계속 봤더니. 그죠? 그런 거 다 이제는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바닥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가격이 빠지는데 지금처럼 거래량도 더 빠져요. 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격도 빠지는데 거래량도 빠지고 맞아요. 있다는 거 한참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 가격에 살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은 대부분 가격 얘기를 해요. 네네네네. 몇 프로 빠졌어? 얼마 빠졌어? 몇 프로 빠져야 바닥이야? 근데 그건 하등 의미가 없다. 시장에 진짜 본질로 접근하고 훨씬 더 중요한 건 거래량이에요. 아, 네. 근데 거래량 얘기하는 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사실 무주택자였다가 작년에 집을 샀어요. 둘째도 커져가고 뭐 마침 또 전세가 보니까 매매가가 보니까 2년 전보다 또 낮아졌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러면 우리 한번 사볼까? 그래서 이제 저기 일기 신도시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가볼까? 근데 다시 오르는 것 같길래 오르는 시점에 좀 빨리 사자.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오를 것 같으니까 오르기 전에 빨리 사자 그래서 제가 그때 샀을 때가 가격이 빠질 때였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이제 잘못 샀어요. 아니 근데 사야 되는... 그 최선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러니까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워스트는 아니니까. 네. 어쨌든 근데 네. 가격이 빠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의미 있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 이게 조금 오르더라도 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 막 또 집값 오를 때 이제 집값 다 빠졌다 또 오른다. 그렇게 가격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이유가 거래량이 못 받쳐주니까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시장에서는 결국 이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지속될 수 있느냐를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주식이든 아니면 뭐 부동산이든. 네. 근데 그 지속을 얘기할 때 거래가 되게 중요해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중요하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도 나와요. 주택 공급이 많이 줄어서 뭐 2, 3년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집값이 다시 폭등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지 않고 되게 간단한 건데 일단 우리가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갖고 있는 집을 내놓는 매물이에요. 네. 매도 물량. 그러니까 아니 이 기자님 집 사러 가셨는데 건설사하고 계약하셨어요? 아니죠. 누군가 갖고 있는 집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공급이에요. 그래서 건설사가 아무리 조금 지어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많아지면 집값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지금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우리나라 100대 건설사 중에서 심지어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45%가 문 닫았다고요. 아, 네. 12년 전에. 그러면 건설사가 문 닫았으면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2008년도, 9년도에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주택 공급 2, 3년 후에 뭐 50% 감소하고 70% 감소한다. 집 지을 건설사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검증이 가능하잖아요. 2008년, 9년도에 그럼 2, 3년 후를 가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012년과 13년이잖아요. 그때가 집값 제일 많이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신축은 없었지. 네. 그런데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파는 거예요. 못 버티고.
그러니까 집값이 어떻게 안 빠져요? 시장에 공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총량이 아니라 시장에 나오는 매물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게. 아니 왜 그렇게 생각했지? 전 너무 당연하게 아파트는 건설사가 공급을 하지 네. 라고만 생각을 했지. 집을 갖고 있는 그 갭 투자하신 분들 그 사람들이 공급자구나라는 생각을 맞네. 우리나라는 갭 투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 분들도 네. 투자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한 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방에 사시는데 서울에 아파트를 들고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도 물량의 변동성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최근에 6개월, 7개월 동안 매도 물량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게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왜 이야기가 안 되면 내 집에 살고 있으면 못 팔잖아요. 맞아요.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게서 집값을 결정하는 변동폭이 되게 큽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미국에서도 집값 얘기를 할 때 공급을 서플라이를 얘기할 때는 전부 다 무슨 얘기하냐면 시장의 매물. 그래서 세일즈 어마운트. 네. 이 얘기를 해요. 건설사가 안 지어서 집값 오른다고 그러면 웃어요. 다른 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만 통해. 그러네. 네. 어디부터가 잘못돼? 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이거는 이게 전형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이 그러면 돼야 되냐면 자, 집 안 짓지? 네. 그러면 집값 오를 거야. 집 많이 짓게 해야 돼. 그럼 건설사 도와줘야 돼. 안 망하게. 맞아요. 그리고 더 도와주려면 건설사 도와주려면 정부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안 팔린 아파트 사줘야 돼. 그래서 대출 증가시켜 줄게. 여기까지 연결된다고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를 근데 본질적으로 그게 집값을 심지어 결정하지도 않아. 무주택자분들이 이제는 내 집 마련할 좋은 기회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 집 마련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거주할 집을 많이 사셔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또 안정될 겁니다. 자가 점유율이 올라가니까. 네. 근데 언제 사느냐? 집값이 빠졌을 때 사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기간이 오는데 집값이 빠졌는데 언제 산다? 그렇죠.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할 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셔서 좀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근데 집을 살 때는 대출은 불가피해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켜서 비싼 집을 사서 문제지 가격이 떨어져서 샀을 때는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갖지 마시고 앞으로 저는 여러분한테 좋은 시장이 온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